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93번째 시간으로 교육의 목적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 화이트 헤드. 머릿말. 화이트 헤드의 수많은 학문적 업적 가운데서 그의 교육에 관한 관련집으로 유명한 교육의 목적 1929년에 담긴 교육론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화이트헤드 자신이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장들을 지난 나의 제작들에 대한 어떤 주석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진실은 도리어 그것과 반대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비단 이 책의 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화이트헤드를 진지하게 연구하려는 이들에게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화이트헤드의 교육론은 그의 유기체 철학과 별개의 것이 아닌 서로 긴밀히 연관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한다.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저자는 이 책 머릿말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책 전체의 공통된 주제는 교육의 지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중심적 사고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그 중심적 사고란 간단히 말하면 학생들은 활기찬 삶을 살아간다. 교육의 목적은 그러한 학생들의 자기 발전을 북돋아주고 이끌어주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전제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결과로서 교사들 또한 생명력 있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이 책 전제는 죽은 지식에 반대하는, 달리 말하면 생기 없는 관념에 반대하는 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나라의 상식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이다. 이런 교육으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리 현실에서 이 책의 어느 장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교육의 원점을 깨우쳐주고 그것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깊은 철학이 들어있다. 대체 교육이란 무엇인가?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교육이란 지식 활용의 방법을 체득해 하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비판받아야 할 교사의 유형은 활용되지 않은 채 사장되는 유의 지식을 대량적으로 주입시켜 자기 만족에 도취하는 현학적 인간이라고 보았다. 이는 정보 범람 시대에 사는 현대의 교육 종사자들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교육의 요체로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다. 그 첫째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며, 둘째로는 가르쳐야 할 것은 철저히 가르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은 사색이나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널리 활용될 기본 관념과 그 응용이며 이를 해낼 수 있는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평가해. 저자 화이트헤드는 수리 논리학자, 과학 철학자, 그리고 행위상학자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경탄할 만한 업적을 남긴 석학이지만 그의 풍성하고 정밀한 학문적 언제에는 온화한 인간성과 함께 이런 기본적 원칙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1910년대 영국 수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교육 풍토 속에서 진실하고 확고부동한 교육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그로부터 확신에 찬 예지의 교육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배경에는 그의 유기체 철학 사상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교육론의 근간을 이루면서 침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그의 생애 후기에 미국에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철학자로서 존 두이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화이트헤드가 철학에는 존 두이에게서 볼 수 없는 사변적 깊이와 우주론적인 힘이 솟구치고 있다. 그리고 두이에게는 없는 화이트헤드의 일반 교육론에서도 그 진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의 추상성과 사변 철학, 화이트헤드의 사상에는 양면성이 들어있다. 그 하나는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표현된 전문적인 우주론과 또 한편으로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삶과 문명의 중요성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는 양면성이다. 예를 들면 그의
연장적 추상화의 방법이라는 이론은 직접적인 구체적인 경험과 자연과학적 추산 개념과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을 전개한 것인데 매우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그에 반해 그의 종교와 그 형성, 관념의 모험, 그리고 교육의 목적과 같은 저작은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괄목할 만한 만큼 평이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간혹 해독하기 어려운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저작들은 일반 독자들에게 유익하고 읽혀지고 이해될 수 있는 저작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면성 사이에는 긴밀한 결합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화이트헤드의 교육관, 현대 세계에서의 과학의 위치, 경험 속에서의 미학의 역할, 그리고 문명의 의미 등에 관한 견해는 모두 그의 유기체 철학을 형성하고 있는 학설의 뿌리를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쉽게 이해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문가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두 양상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교육에서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부문으로 나누는 이른바 구획화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비판 근거는 그의 추상화 이론에서 직접 나온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할 적에 추상화를 기초해서 주의해 보아야 할 하나의 초점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밖의 경험적인 요소는 배제 내지 사상해야 한다. 정밀 지식이란 항상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략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당초 직접 경험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경험의 전일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배타적인 추상화를 거부하라고 요구한다. 또 하나의 적절한 예로는 화이트헤드의 문명의 개념이다. 문명은 전진하든가 아니면 쇠퇴하든가 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실제를 항상 과정에 있다고 보는 그의 형이상학적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적 전진이란 모험으로 학문의 정통파를 뛰어넘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며 새로운 이상의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와 실험하는 것이다. 지난날의 성공을 영속화하는 데 만족하고 이미 충분히 시도된 바 있는 방법을 안전하게 반복하기만 하면서 과감한 새로운 모험을 거부할 때 쇠퇴의 길은 시작된다. 화이트헤드의 사상은 틀림없이 21세기 문화생활에 갈수록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영향은 여러 경험의 국면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철학적 시야를 총체적으로 추적한다는 것은 전 우주를 상세히 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과제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그의 철학에는 하나의 중심적 특색이 있다. 그것은 모든 정밀사상은 추상적이라는 것이며 모든 과학적 설명체계는 형이상학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화이트헤드로 하여금 근대 과학의 한계를 드러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변적 사고를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화이트헤드는 실제로 근대 과학사상의 형이상학적 카테고리와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 이성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만일 명석한 사상이 정밀한 것이기도 하다면 그것은 주어진 일정한 상황에 대한 사고선상의 특성만을 선택했다는 의미에서 추상적이라고 그는 논했다. 예를 들면 찰스 다윈 시대 이전의 종의 분류 문제는 전적으로 종의 배열이 어떻게 생기느냐의 문제와는 분리된 문제로 다루어져 왔었다. 종 발달 문제는 분류학의 목적과 연관시켜 고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선택은 불가피하게 생략을 의미하고 배경의 한편은 일견 선택된 주제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반성적인 질문을 던진다. 즉 선택한 것에 대한 이해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생략된 것에 비추어 수정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다. 사실상 화이트헤드의 복잡한 철학적 도식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생략을
깨닫기 전까지는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화이트에 대의 대답이다. 그러나 일단 그런 문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과제는 억압된 배제된 배경을 회복하는 것이 되겠다. 우리는 가능한 한 전체적인 일반적 특색과 연관시켜 보도록 해야 한다. 결국 과학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사물의 가장 광범위한 카테고리와 일반 원리의 발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주론과 사변 철학을 필요로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